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다코입니다. 제가 원래 오늘 이제 이 방송일 녹음한 날짜가 이제 수요일, 오늘 당일이거든요. 근데 어제나 그제쯤 녹음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사정이 있어서 이제 오늘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그 4월 10일 총선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지금 방송에서 이제 개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들 투표하셨나요? 네. 요즘 투표 이 맞는 표현인가? 예. 투표 요즘 다들 하시죠. 일종의 약간 투표를 하고 인증하는 게 일종의 어떤 대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인증하는 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유행이랄까요? 뭐 그런 게 된 것 같은데, 물론 뭐 투표 행위 자체가 어떤 유행이나 이런 걸 떠나서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어떤 권리이자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다들 투표하셨는지. 저는 저번 주 금요일 날 퇴근길에 사전 투표를 하였고, 사전 투표하러 갔는데 사람 꽤 많더라고요. 그게 사전 투표가 끝나고 이제 기사로 확인해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아주 역대 가장 높은 그 사전 선거 투표율이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많았다.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 자칫하면 이제 정치 얘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다코야. 그래서 야, 정치 팟캐스트 한번 해. 이러면서 제가 그랬죠. 나락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오래 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하였죠. 하였고, 그래도 뭐 아예 뭐 이런 얘기를 정치 관련 얘기를 뭐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죠. 제가 아마 지난 에피소드에 뭔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제가 이제 뭐 대충 뭐 두루뭉술하게 이제 얘기를 한 몇 마디들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뭐 감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제가 어떤 성향인지 뭐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뭐 직접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저는 결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안 한다는 것도 참,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한 나라 안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소속이 되어 있어서 살아간다는 게 정치와 무관할 수 없거든요. 그 한 사람의 삶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예 뭐 사회와 단절하고 뭐 산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날 때부터 이 사회에 소속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민주주의라는 이런 시스템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랑은 동떨어질 수 없다. 많은 어떤 선택과 그런 것들이 정치 혹은 어떤 이념, 본인의 가치관, 신념 이런 것과 동떨어질 수가 없죠. 그죠? 그게 사람의 가장 뭐라 될까요? 가장 어떤 고차원적인 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수많은 어떤 실제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직접적인 정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단어 선택이 아닐지라도 어떤 일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어떤 것들을 보는 관점들 이런 것들 안에서 개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당연히 묻어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론으로 길었죠. 원래 제가 준비했던 서론이 이게 아니거든요. 준비했던 서론을 읽어드릴게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저도 이제 개표 방송을 보다가 저녁을 먹으면서 틀어놓고 보다가 이제 저녁을 다 먹고 이제 녹음해서 준비해야지 하고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좀 전까지 개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 선거에 대한 얘기와 이런 것들을 하게 됐네요. 자, 다시 준비해왔던 서론 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썼네요. 이번에도 특별한 주제 없이 찾아온 인다코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2년 만에 이제 다시 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구 아카데미에서 이제 배구 학원이죠.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다가 저희 동네에 이제 새로 이사 온 동네에 배구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정식 가입은 아니고 한번 와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게스트로 와서 해보세요. 그래서 게스트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가비 이제 10,000원을 내고 일요일날 게스트로 갔었죠. 갔는데 이야, 저는 동호회가 이렇게 빡셀 줄 몰랐습니다. 4시간을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4시간. 제가 그 전에 학원 다닐 때 2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1시간 훈련을 하고 1시간 이제 자유 게임을 하고 배구 경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야, 2시간을 훈련을 하고 2시간을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었다. 네. 나이대가 20대부터 제가 뭐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냥 딱 보기에도 거의 막 50대 되시는 뭐 남자분 여자분 할 거 없이 50대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계셨고 제가 가니까 그 좀 나이대가 있으신 그 회장님 계신데 아주 저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이제 제 연령대 이 3, 40대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없나 봐요. 거기가 좀 비어 있나 봐요. 그래서 당장 가입서 쓰라고 그러셨는데 그러진 못했고 제가 이제 5월에는 이제 여행 가고 이게 계획이 돼 있으니까 5월 중에는 거의 동호회 참석을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동호회 참석을 하면 뭐 이제 가입비와 이제 매달 내는 회비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정작 이번 달 냈는데 한 달 동안 이제 그 돈 그대로 내고 안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총무님이 계신데 그러면 4월 한 달 동안 게스트로 그냥 1일 게스트로 와서 하시고 6월달 그때 이제 여유 이제 괜찮으실 때 6월달부터 그러면 가입해서 하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저는 좋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배구 동호회 참가를 하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또 저의 이제 간단한 해외여행 또 준비 과정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 나눌 거고 그다음에 여행용 캐리어 가방은 뭘 사야 할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여행 준비 과정에서 제 친구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과 뭔가 약간 제 안에서 짜증이 좀 났던 그런 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여행 가는 그 친구가 제 팟캐스트를 팔로우를 하고 있고 아마 듣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14화, 16화 이탈리아 편 한번 들어보라 해가지고 장난삼아 이제 링크를 보내줬는데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들었는데 챙겨 듣거나 이런 친구는 아닐 텐데 아무튼 그 친구에 대한 뭐 뒷담화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친구가 뭐 들어도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서로 이제 마음이 안 맞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저의 어떤 마음이랄까 들었던 생각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뭐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사 하고 또 이게 얘기를 좀 털어놓으면 좀
이게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지잖아요. 여러분, 나누면 반이 된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으니까 슬픔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서 뭐 요렇게 서론을 얘기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그리고 뭐 이런 일을 쭉 하다가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간간히 또 떠오르는 얘기들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배구 얘기를 좀 시작할게요. 배구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시간 정도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아마 제가 총 한 9개월 정도를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했을 거예요. 매주 주말마다 1회씩 2시간씩 이렇게 했는데 9개월을 하고 그때는 중급반도 가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감도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동호회도 이제 그때 학원 선생님 추천을 받고 이랬는데 뭐 상황이 잘 안 돼서 그때는 이제 참가를 하질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그러고 한 2년이 지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벌써 2024년이니까. 그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가게 됐는데 야, 이게 또 그 2년 동안 이제 비어있는 그 시간도 있고, 물론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이제 하반기에 제가 뭐 재활 PT 개인 트레이닝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몸에 막 헬스에서 근육도 좀 붙고 친구가 야, 몸 좋아졌는데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뭐 그렇게 했었어서 그때 약간 좀 우쭐 뭐 이렇게 했는데 정신없이 뭐 이사 준비하고 뭐 하면서 이제 뭐 운동도 이제 쉬게 되고 하니까 참 이게 근육을 만드는 거는 힘겹게 운동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빠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또 이사하니까 또 친한 친구들 뭐 지인들 이제 집들이 와가지고 같이 뭐 집들이 왔는데 또 뭐 또 술과 음식이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이제 좋아하는 편이라 친구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음식과 이런 것들을 맛있는 음식과 술을 먹다 보니 이게 또 뭐 근육이 뭐 순식간에 뭐 달아나죠. 도망가고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고 그랬죠. 그래도 뭐 아시죠 여러분, 행복하다, 즐거웠습니다. 저는 후회 없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체력이 이제 빠졌죠. 근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 이제 2년이 좀 넘는 시간 만에 이제 배구 동호회 이제 저번 주 일요일 날 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날 가서 4시간을 운동을 했으니 이 사람 몸이 성하겠습니까? 와, 일요일 날 하는데 월요일 출근을 했는데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다리 허벅지랑 여기가 막 진짜 근육들이 다 찢어지고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와,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앉았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손으로 두 팔로 막 옆에 벽을 짚고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막 근육통이 와가지고 정말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도 지금 조금은 나아졌는데 여전히 제대로 못 걸어요. 오늘 막 겨우 씻고 나가서 이제 근처에 이제 쇼핑몰 가가지고 여행용 캐리어 이제 파는 이제 가게 샵 가가지고 이제 어떤 게 있나 이런 거 구경 좀 하고 왔는데 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4시간 동안. 야, 참 거기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도 아직 젊은 축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훨씬 많아 보이시는 그런 분들도 4시간씩 막 하시는데 물론 이제 비교를 할 순 없죠. 그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동호회 생활을 하셨고 매번 이게 루틴처럼 매주 하시던 일이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참 뭐든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근데 이것도 적응될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학원에 배구 배우러 갔을 때 첫날하고 제가 거의 한 일주일 내내를 근육통에 시달리고 그때는 이것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처음에 무릎 보호대 이런 것도 막 모르고 안 사갔으니까 막 무릎이랑 다리에 막 팔에 멍들고 퍼렇게 이제 멍들어가지고 진짜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막 그렇게 멍이 들고 거동도 못하고 이건 좀 약간 더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화장실 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는데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정말 그때 진짜 그랬어요. 정말. 그래도 그때보다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조금은 나은데 그래도 힘들다. 완전 다시 제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운동을 한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4시간 운동하는데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는 그 코트 안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는데 제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제 육체에 이제 잠을 자라고 신호를 보내는.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그런 극한의 순간. 예? 뭐 다들 살면서 한 번씩은 있겠지만 최근에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요즘의 삶 어떠십니까? 예? 너무 자극이 없진 않으셨습니까? 다들 그냥 심심하지 않으셨나요? 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온몸에 근육통이 찾아오고 내가 살아있구나. 나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 여러분 배구하세요. 그렇습니다. 농담이고 아무튼 오랜만에 정말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하죠. 고통을 느끼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참 이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느껴야지 살아있음을 느낀다. 참 그래요. 아무튼 오랜만에 되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그리고 한참 학원에서 할 때는 나름 서브를 잘 때렸는데 이번에 가는데 이제 서브도 이제 다 이제 감을 잃어가지고 경기하는데 서브 계속 미스가 나가지고 정말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처음 온 그냥 게스트 이제 뭐 친분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제가 이제 서브 잘 못 넣고 실수를 해도 점수를 줘도 저보고 인다코시 화이팅! 하면서 막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낯도 가리고 소심해가지고 뭐 화이팅! 하고 소리는 못 질러드리고 이제 옆에서 누가 이제 실수하거나 이러면 박수만 좀 치고 그랬는데 뭐 이것도 뭐 점점 이제 몇 번 더 가다 보고 인사도 하고 좀 이제 좀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고 얼굴이 익히고 이렇게 되면 뭐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화이팅 하고 응원도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날 4시간을 끝나고 이제 총무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늘 어떠셨어요? 물어보셨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총무님은 제 생각에는 MBTI가 T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데 4시간 동안 운동하신 분 중에 죽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죠. 속으로 당연히 그렇겠죠.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오실 거죠? 안 오시는 거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핏 이제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이렇게 왔다가 이제 다시는 안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동호회 이제 신입들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말고도 30대 초반에 이제 남자분 한 분 또 오셨더라고요. 게스트로. 그분은 꽤 멀리에서 오셨더라고요. 그 동네에 배구팀이 아예 없어서 근데 배구는 하고 싶고 그래서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그분 이 두 명한테 다음 주에 나오실 거죠? 그러시면서 저는 이제 인스타로 이제 DM으로 이제 하고 싶다 이렇게 보냈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안 오시면 계속 DM 보낼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 번호 좀 받을 수 있냐 해가지고 제 번호 드렸고 계속 전화 오시는 건 아니겠지. 아무튼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나오겠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허벅지 상태랑 무릎 상태 보니까 이거 한 주 정도는 그냥 쉴까 이거 고민되기도 하고 아니면 가서 또 운동을 하는 게 또
풀리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좀 고민 중이에요. 이게 5월에 여행이 잡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배구 4월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지나고 6월부터 해도 되는데 굳이 4월에 이렇게 게스트로 가서 한 이유가 가기 전에 조금 이제 체력도 좀 기르고 다리에 근력도 조금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 가게 되면 거의 하루 종일 걸으니까 좀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이제 그 목적이 사실은 조금 큰 부분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 괜히 무리했다가 이거 무릎이 괜히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들어서 지금 그냥 이번 주 일요일은 쉬고 이제 남은 이제 21일, 28일 뭐 가능하면 뭐 5월 5일 뭐 이때 한 3번 정도 더 나가고 4번 정도를 할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 몸을 컨디션을 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나가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요 안 나가겠는데 사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나올게요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일단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있고 다리 상태나 무릎 상태가 좀 안 좋다 싶으면 한 주 쉬어야죠 뭐. 그렇게 해야죠. 유들이 있게. 한 번 하고 안 할 것도 아니고 동호회 가입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배구를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배구 시즌, 배구 이제 프로배구 정규 리그는 끝났다. 끝나고 나의 배구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뭐 갑자기 광고가 생각나네요. 나의 성공 시대, 나의 배구 생활 시작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오랜만에 해서 너무 재밌었고, 그래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리어 가방. 그 여행용 캐리어 가방, 캐리어라고 부르죠. 이게 정확한 표현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러기지라고 해야 되나? 어떤 분은 수트케이스라고, 수트케이스 맞나? 수트케이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기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뭔지 모르겠네요. 또 러기지. 뭐 근데 캐리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것 같고 영어로. 아무튼 우리 여행 갈 때 드는 이제 한국에서는 캐리어라고 부르죠. 캐리어 가방.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제가 사야 됩니다. 없거든요. 없고 예전에 그 대학교 때 제가 얼핏 얘기 드렸죠. 그 독일이랑 영국이죠. 영국 갈 때 그때 이제 가방이 있었어요. 있고 맞다. 제가 이제 호주 그때 6개월 어학연수 갈 때 그때 이제 그때 큰 이제 캐리어 가방을 사서 갔죠. 요즘은 되게 그 알루미늄 소재, 저도 찾아보니까 뭐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되게 가볍고 이제 얇고 이런 이제 소재로 돼 있는 이제 캐리어 되게 예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거의 다 천 소재였거든요. 바깥이 다 천이고 천의 장점은 좀 더 가볍고 그리고 뭐 이제 부러질 일이 없죠. 깨질 일이 없고 근데 좀 이제 오염이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하고 그런 이제 단점은 있는데 아무튼 예전에는 그게 다 천 가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호주 갈 때 천 가방 큰 거 사서 했는데 그건 지금 너무 오래됐죠. 그리고 그 오래돼서 버렸을 거예요. 그때 그 아마 바퀴도 깨졌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여행을 간 적이 없으니까. 그때 일본 여행 친구랑 갔을 때 뭐 들고 갔었지?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좀 쪼매난 캐리어를 들고 갔었나? 아니면 그냥 제가 그냥 배낭 가방에만 다 넣어서 갔었나? 길지가 않으니까 3박 4일이니까 뭔가 배낭에 넣어 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여행용 가방이 아예 없거든요. 없어서 이참에 사야 되는데 제가 되게 고민을 했던 지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이번에 갈 때 한 번 쓰고 이제 또 꽤 수년 동안 안 쓰게 되면 이게 보니까 캐리어 가방이 비싸더라고요. 정말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 소재 옛날식 그런 옛날에 많이 유행하던 그런 천으로 된 천 가방 캐리어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폴리카보네이트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거라든지
뭐 ABS라는 소재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소재들로 만든 요즘 약간 스타일리시한 그런 가방들은 보니까 뭐 저렴한 거는 10만 원 후반, 20만 원대. 좀 괜찮다 싶은 브랜드 있는 뭐 샘소나이트라든지 만다리나 덕인가? 예. 그런 데는 뭐 한 30만 원 후반대, 30만 원 초반에 30만 원 후반대,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꽤 이게 부담되는 가격이잖아요, 비싸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당근에서 누가 이제 좀 이렇게 쓰다가 중고긴 하지만 뭐 당장 부러질 일은 없고 그냥 이제 몇만 원짜리 사가지고 쓰고 그냥 그걸 살까? 아니면 이참에 그냥 깨끗하고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사서 가격은 조금 있지만 그리고 한번 사놓으면 앞으로 또 이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갈 마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동력이 생겨서 더 좀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돈을 더 벌려는 노력을 스스로 좀 하진 않을까? 그런 동력이 되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들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 맞는 표현이 모르겠는데 옷이 날개다. 아니 이 표현이 아니었는데 뭐라고 했지? 아무튼 그런 환경이 바뀌면 또 어떤 또 에너지가 생기기도 하고 그 일이 되기도 하고 그죠. 또 예전에는 뭐 좋은 신발 신으면 뭐 일이 잘 풀린다, 좋은 데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얘기들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뭐 저에게 제가 마음에 들고 괜찮은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제가 샀을 때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모르지 또 인생이 또 이 여행을 더 막 즐기고 즐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제 삶에 어떤 좋은 역량 선순환이 될지도 뭐 이런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냥 가방 하나 사는데 되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이 생각 저 생각 아마 비싸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뭐 당근에 키워드를 등록을 해뒀는데 올라오는 것마다 썩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괜찮네 싶은 것들은 또 괜찮다 싶고 가격도 되게 싸게 나온 것들은 또 금방 이제 막 채팅이 들어가가지고 금방 또 예약 중이라고 떠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아직 사지는 않았어요. 사지는 않고 지금 오늘 녹음하는 오늘 요 낮 타임에 오후쯤에 이제 요 근처에 이제 쇼핑몰 가서 이제 아울렛을 가서 제가 샘소나이트랑 만다리나 덕이랑 그 다음에 조금 저렴한 이제 샘소나이트 계열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이제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들 나오는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이렇게 세 군데를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확실히 예쁘고 가볍고 요즘에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주 갈 때 그때 2000년 초반쯤이었죠. 2000년 초반대쯤 그때 이제 썼던 거랑은 이제 완전 이제 어떤 선호하는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되게 예쁘고 가볍고 좋더라고요.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메리칸 투어리스터를 갔는데 같은 샘소나이트 계열인데 가격은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받았던 게 17만 얼마인가? 네, 17만 얼마짜리를 봤는데 아무튼 그걸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집에 들어가서 비싼 두 브랜드는 이제 일단 뭐 제 기준에서 아웃이고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것저것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참 이상하죠. 묘하게 옛날에 그 천방식으로 된 캐리어가 갑자기 그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나 하고 봤더니 있어요. 있고 아직도 나오고 물론 그 제품 라인들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소량만 이렇게 있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디자인도 괜찮고 근데 가격은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매장에서 보고 왔던 게 이제 ABS라는 소재로 돼 있어서 그게 이제 25인치 기준으로 17만 8천 원이더라고요. 8천 원인데 25인치가 그랬고 근데 이제 25인치도 충분히 큰 것 같은데 또 이제 한 10일을 갔다 오는 거니까 25인치보다 좀 더 커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한 25인치 할래 가서 봤는데
25인치도 충분할 것 같으면서도 뭔가 현지에 가서 이것저것 선물이라든지 또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와인도 있고 올리브유도 있고 발사믹 식초도 있고 좀 무게가 나가고 크기가 좀 큰 것들을 조금 사게 될 것 같으니까 25인치 여기에다가 내가 가져갈 기본 짐들 더하기 선물을 넣으면 충분할까? 이게 약간 애매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같이 가는 친구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애매하게 할 바에는 그냥 아예 큰 거 가지고 갈란다. 애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침까지나 가고 그냥 차라리 거기 선물을 물건을 좀 덜 사고 물건을 덜 사고 그냥 내가 여기서 떠날 때 내가 내 물건들 짐 싸는 것들을 좀 과감하게 좀 많이 줄이고 옷들도 그냥 좀 시간이 길긴 하지만 좀 과감하게 줄여서 뭐 그렇게 더럽지 않으면 뭐 며칠 정도 또 입고 막 그렇게 할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했었어요. 지금까지 했는데 가서 보다 보니까 또 25인치만 보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또 이보다 높은 28인치를 살까 쪽으로 지금 마음이 좀 갔어요. 가고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봤는데 1,000으로 된 28인치가 있더라고요. 있고 아까 제가 말했던 17만 8천 원이 이제 ABS라는 그런 이제 플라스틱이랑 요런 소재로 만든 건데 요게 이제 25인치가 17만 8천 원이었는데 이게 28인치로 가면 19만 얼마고 1000으로 된 게 28인치로 가면 20만 얼마인데 이게 이제 이 사이트 제가 처음에 가입해서 처음 가입하면 이제 할인 쿠폰 주고 또 다른 이제 중복 할인 쿠폰 넣고 그다음에 이걸 사면 이제 포인트를 주는데 포인트를 이제 후에 받는 게 아니라 포인트까지 이제 선결제로 쓰고 요렇게 하니까 1000으로 된 가방이 28인치가 한 17만 5천 원인가 이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지금 이 방송 지금 녹음하기 바로 전에 제가 이제 계속 보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왔는데 고민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청가방 28인치를 살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여러분 이게 약간 묘한 그 요즘 유행하는 그 다들 그냥 그 케이스 그 가방 되게 그 막 예쁘고 약간 그 알루미늄 소재처럼 그 메탈릭한 그런 느낌의 여러분 다른 사람들 되게 많이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 말고 갑자기 굉장히 클래식하게 청가방을 들고 싶다 이런 욕구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걸 좀 들고 다녀볼래. 약간 이런 거. 야 뭐야 클래식이지. 그런 또 저의 청개구리 같은 마인드가 또 올라오면서 갑자기 지금 청가방에 꽂혔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결제할 건 아니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청가방에 살짝 꽂혔고 근데 청가방의 단점은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게 되면 다 젖어요 위에가. 그러니까 위에 방수 커버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커버를 사야 돼요. 그게 좀 문제죠. 그게 좀 문제고 근데 메탈릭은 빗물이 묻어도 다 이제 흡수가 안 되니까 천소재가 아닌 최근에 나오는 그런 소재들은 그게 좀 장점이고 근데 또 요즘에 뭐 다 잘 나오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특히나 이제 항공기 탈 때 이 캐리어들을 수화물로 붙이니까 그때 짐을 이제 던진단 말이죠. 그럴 때 깨지는 경우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게 뭐 여행자 보험도 들고 깨지면 이제 그쪽 항공사나 뭐 그쪽에서 이제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서도 문제는 깨지면 깨진 상태로 여행을 들고 다니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서 새 걸 사야 될 거고 보상이야 뭐 돈으로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깨진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에 하나 깨지게 될 어떤 위험성 이런 것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강도가 더 괜찮고 더 유연하고 덜 깨지는 소재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PC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소재인데 그 소재는 가격이 비싸요. 30만 원 후반대 막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PC상의 돈이 너무 그렇고 근데 천소재는 장점이 던져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더러운 게 좀 묻고 먼지나 이염이 돼서 더럽게 조금 보일 확률은 있는데 문제는 깨질 확률이 없으니까 그게 굉장한 장점이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근데 유럽 가서 제가 10일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비가 올 확률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내내 비가 안 오고 맑다면 정말 날씨 요정이 보호화사이고 그래서 이걸 사게 되면 이걸 덮는 커버도 또 따로 하나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 고민이 좀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은 약간 28인치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도 후기를 보니까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 어떤 카페나 이런 데 후기를 보니까 너무 커도 이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제가 이제 팔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팔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크면 또 이게 계단에 턱턱 걸려서 또 캐리어 제일 아랫부분은 바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퀴에 잘못 이제 계단에 탁 박으면 바퀴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커도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28인치 정도는 성인 남자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또 이거 좀 25인치나 6인치 정도가 딱 깔끔할 것 같긴 한데 이런 고민도 들고 25, 26이면 짐이랑 선물 넣기 너무 애매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카페나 이런 후기들 보면 폴딩백이라고 그 이제 큰 이제 가방인데 이게 이제 모양이 이제 고정된 견고한 형태의 가방이 아니라 그 천가방 아시죠? 천가방인데 에코백처럼 이런 가방이 아니라 크고 이제 지퍼도 달려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넣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접어가지고 되게 작게 이렇게 접어서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폴딩 가방을 가져가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거기 안에다가 제 옷이랑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것들 거기서 다 넣고 그 폴딩 가방을 메고 기내에 타고 그만큼 비워진 캐리어 안에 이제 공간들을 뭐 현지에서 산 여행지에서 산 선물들이라든지 뭐 음식들 물건들을 다 넣고 오는 게 정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폴딩백을 사긴 할 거니까 또 25, 26인치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초반에 여행을 하는 게 이탈리아라 로마 뭐 피렌체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쇼핑이 초반에 있을 거란 말이죠. 쇼핑을 초반에 하게 되면 초반부터 그 짐들을 캐리어 안에 넣어야 되는데 초반에 그 짐을 캐리어에 넣고 초반부터 내 짐을 빼서 폴딩백에 넣어서 내가 그걸 메고 다닌다? 너무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쇼핑은 후반부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루트상 이탈리아를 들어갔다가 스위스를 갔다가 독일로 나오는 일정이라서 시작부터 쇼핑을 많이 하고 캐리어가 무거워질 예정이기 때문에 친구 말처럼 아예 큰 공간이 더 큰 인치의 캐리어를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좀 들어요. 지금 마음은 솔직히 28인치로 가긴 했거든요. 30인치는 너무 크고 28인치 정도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참 이 폴딩백 이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이 여행 카페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많이 다니시는 분들의 이 팁과 이런 것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전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가 제목이 되게 제가 여기 소제목을 이제 대본에 살짝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소인배 내 마음 이렇게 써놨거든요. 소인배 내 마음. 근데 이거는 그 대본은 이제 월요일인가 그때 썼는데 지금 수요일날 또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또 잘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로마의 콜로세움에 이제 둘이서 이제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러면 입장 티켓을 예매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콜로세움 티켓 예매가 되게 전쟁이에요. 전쟁. 티켓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지하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 티켓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완전 진짜 전 세계에서 참가하는 티켓팅이에요. 요즘 말로 피켓팅이라 하죠. 피튀기는 피켓팅을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막 자료를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카톡방에서 친구랑 뭐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 약간 뉘앙스가
이제 저한테 부탁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얘는 참여를 안 하고 저만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뉘앙스를 자꾸 받아서 나만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약간 좀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걸 이제 티는 안 냈지만 약간 짜증과 뭔가 서운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나만 해? 이러면서 아니 뭐 진작이네 이러고 웃으면서 야 나만 하냐? 넌 안 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이 친구가 이제 뭐 일이 바쁜지 한참 동안 이제 카톡을 안 봤는데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제가 이것저것 막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를 하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바쁘잖아요. 바쁘고 물론 애가 학교 간 그 시간 남은 시간에는 뭐 자기 시간이 좀 있겠지만 사실은 그 시간도 뭐 집안 살림하고 뭐 빨래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을 텐데 그러면 사실은 얘가 그런 상황인 걸 저도 알고 있는데 뭐 여행이 뭐 저 혼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얘를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내가 가서 즐기고자 나 좋고자 하는 일인데 어 친구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좀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뭔가 이상해. 그래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성적으로는 뭔가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약간 우리 대학 때 그 조별 과제 요즘 표현은 팀플이라고 하던데 그것처럼 나만 해? 왜 다들 적극적으로 안 해?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여행에 나만 열정이 있어?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뭐 얘는 육아 때문에 지금 일단 바쁘니까 또 그랬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답장이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육아 때문에 지금 좀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나도 그럼 참여할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래도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니까 또 그 전에 약간 그 옹졸했던 소인배의 마음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몇 시간 사이에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하는 게 맞지?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아니다 너 하고 요거는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다만 이제 이렇게 할까 말까 결정하는 요런 순간에는 좀 내가 보내면 얘기를 좀 이렇게 잘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 뭐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저희 소인배스러운 마음은 뭐 이렇게 또 잘 또 해소가 됐고 이게 그죠. 제가 예전에 제 친한 친구랑 일본 여행 갔다 오면서 제가 얼핏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이제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딱딱 맞춰서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굳이 뭐 얘기하자면 MBTI로 J 성향이 되게 강해요. 강한데 그때 갔던 친구는 P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어디 가고 싶기도 하고 꼭 이 계획대로 안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런 타입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좀 약간 다툼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우리가 싸웠나? 라고 이제 지나서 얘기했지만 저는 그때 되게 좀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약간 화낸 티를 냈었는데 이 친구는 그것마저 몰라서 제가 나중에 그 후에 더 화가 났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그때 여행을 하고 좀 깨달았거든요. 이게 뭔가 저는 제 생각에는 저의 어떤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내 익숙한 곳을 떠나는 어떤 행위잖아요.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어떤 뭐 새로운 곳에서의 경험을 하고 구경을 하고 그런 즐거움이 있는 행위가 여행인데 그런 곳에 가서도 최대한 제가 좀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제 선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제이가 계획을 짜는 게 제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MBTI 특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이는 통제 욕구예요. 통제 욕구 안 좋은 욕구가 안 좋다는 그런 의미의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많은 것들을 통제해야만 안심이 되고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변화에 있어서의 그런 불안도가 좀 높다든지 그런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유비무환처럼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지, 많은 시나리오들을 생각해놔야지 그 순간에 탁탁 반응하게 되고. 근데 P는 그런 성향이 아니죠. 통제적 성향이 아니라 어떤 그 상황에 맞게 그냥 그때 그 상황에서 판단하고 그냥 이렇게 탁탁 대처를 할 수 있는 하는 성향. 예. 뭐가 더 장단점이 있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꼈죠. 예. 아, 여행이 이게 참, 나 혼자 가는 거는 뭐 상관없겠지만 혼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여행이라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고, 내가 처음 가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혼자 가서도 뭐 잘 꼬이거나 어떤 일들이 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그런 일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또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덜 경험하고자, 왜냐면 그런 순간들이 좀 되게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그 유비무원으로만 하려고 하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스트레스야. 아, 어쩌란 말이냐 트위스트 추면서 약간 저는 적어도 좀 그런 성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준비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하니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변수가 많죠. 더군다나 둘이 같이 가는 경우에는 변수가 하나 더 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그 일본 경험을 하고 나서 마인드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랑 뭐 최근에 만나도 저는, 아니야, 저도 계획은 합니다. 여전히 계획은 하지만 아니야, 이렇게 안 해도 돼, 상관없어, 뭐 이렇게 하고, 친구는 아니야, 네 얘기를 따를게 이렇게 하고 서로 이제 좀 그런 깨달은 바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좀 보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어떤 성향인지도 좀 더 알게 되고, 어떨 때 마음이 편한지 어떨 때 마음이 불편한지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여행의 미덕이 그런 부분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좋은 걸 보고 내가 원하던 것들을 보고 구경하고 그게 즐겁고 맛있는 거 먹고, 가서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친구도 사귈 수 있다면 사귀고, 그런 어떤 경험적인 즐거움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고민해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탐구도 해보고 탐색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거창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예, 특히나 여행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런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이런 소인배 같은 소인배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아, 이번 여행에 가서도 나는 나에 대해서 좀 알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려놓게 되고, 또 그 친구가 여행 얘기를 나눌 때 초반에 했던, 우리 서로 마음 안에 너무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좀 얘기를 하고 풀어가면서 여행을 하자, 이 얘기를 하던데, 그 말도 참 위안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걸 표현할 때 좀 잘 표현해야 되겠죠. 예. 화가 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서로 잘 표현하고 조율하고, 제가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예, 그렇게 서로 좀 맞춰가면서, 그 친구만 괜찮다면 또 내가 굳이 포기 안 해야 될 부분은 또 내가 좀 더 하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 또 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전에는 뭔가 마냥 제가 좋아하는 그 동경했던 그 이탈리아와 스위스라는 두 나라에 가서 즐길 생각에만 되게 취해서 기뻐하고 이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경험도 이번 여행을 계기로 또 할 수 있겠구나. 물론 그런 전혀 그런 거 없이 정말 즐겁게만 보내다 오는 것도 너무 좋죠. 그것도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하지만 이런 여행 안에서 또 다양한 어떤 경험들과
그런 것들이 또 내 안에 남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또 여행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또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갖고 제 마음을 봤을 때 조금은 옹졸을 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제 마음은 그랬으니까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고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마음은 그 마음대로 맞죠. 맞고 하지만 뭐 이 마음을 또 친구의 그 말 한마디로 또 잘 풀어냈고 마음을 좀 잘 흘려보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를 좀 더 그런 상황이니까 좀 더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의 소인배 내 마음 그런 소인배에 대한 순간이 있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여 봅니다. 네. 그죠.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게 대본을 썼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야, 제가 되게 감사하고 인상 깊었던 게 이 방송도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유튜브에 그 청취자분 한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저번 팟캐스트에서 제 방송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매너리즘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얘기했더니 그분은 저의 이런 제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들도 참 재밌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히려 더 재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댓글을 또 달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이 방송을 시작했을 때 초심은 정말 이 방송 매화 시작할 때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으로 시작했거든요. 항상 초심을 앞에 말을 하고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좀 습관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초심이 있었지만 이걸 하면 할수록 뭔가 이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에 되게 거창한 의미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정말 소수의 적은 청취자들한테만 하는 방송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제 꽤나 이게 한 300명, 400명 가까이 되는 단위의 청취자분들이 들어주고 계시고 저한테는 아주 큰 그런 청취자의 수기 때문에 뭔가를 되게 잘해야 되고 대단히 재미있고 거창한 걸 해야 되는 압박이 있고 나의 그냥 일상 이야기와 이런 것들에서 얘기하는 게 대체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 그런 것들에 쟨 또 자기 할 말 하네. 쟨 또 그냥 지 사는 얘기하네. 재미도 없는 거.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일종의 약간 두려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의 이런 이야기들이 재미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생각과 나의 이런 얘기들이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 줄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쉽게 내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냥 저의 생활을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누구든 다 비슷하겠지만 그냥 별다른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딱히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방송을 녹음하게 되면 분량이 너무 짧을 텐데 이걸로 되나? 이런 고민 든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실망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내 얘기만 줄창 했는데 54분이에요. 54분. 제가 예전에도 이런 녹음할 때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은 자기 얘기하는 거를 정말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 저도 보세요. 제 얘기하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가.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죠? 또 막상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길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청취자분께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댓글 달아주신 게, 그걸 읽고 저는 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감사하고, 조금 더 저의 이야기와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지만 삶에서 좀 재미있는 것들을 좀 잘 좀 찾아가면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얘기들을 그래도 기획자인데 그죠? 그런 것도 좀 열심히 찾아가면서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제 얘기 이렇게 들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에피소드 39번째 다시 배구 그리고 유럽 여행 준비 소인배의 마음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